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경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 제일 빅뉴스가 윤 대통령이 특검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검이 그러니까 이제 망신주기 수사라고 하는 그거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윤 대통령을 망신 넣어가지고 여론의 심판을 받게 해갖고 특검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윤 대통령을 완전히 뭐 끌어가듯이 끌어가서 정말 이 투옥을 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우리 국민과 그리고 이 법정신에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지나친 물리력 행사가 부상을 유도할 수 있다,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자, 이게 정말 대한민국 백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야만도 이런 야만이 있다고 어디에 있으리오리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막 속보를 떴는데 여기에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요 의무실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병은 이제 당뇨합병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망막, 그다음에 경동맥 협착 이런 중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상을 당할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특검이 물러설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물리력을 썼느냐, 이걸 우리 국민님에서 이제 밝혀내야 돼요. 예, 이런 거가 정말 제대로 밝혀내야 할 이런 조사거리가 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님에서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단 한 줄의 성명을 못 내고 있어요. 자, 윤 대통령 하면 무슨 계엄, 탄핵, 옹호 세력으로 비춰질까 봐서. 아니, 그 비춰지는 게 무서워요?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걸 해야지. 팩트를 가지고. 이 국민의힘에서 아직도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식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여당을 견제할 야당의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런 점에서 당대표 투쟁력이 제1순위다. 투쟁력이 제1순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의무실 가고, 그리고 방금 변호인단에서 긴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요, 이 황우여, 지금 국민의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황우여가 없으면 아무 정치도 못해. 이런 무능한 정당입니다. 황우여. 맨날 황우여야 만만한 게 뭐라고 말이죠. 예? 황우여가 무슨 대단한, 참 기가 막혀요. 예. 지금 이 시기에 황우여 같은 그런 그 정치 성향을 가진 분이 적당하냐? 아무리 선관위원장이지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 본 방송의 주제가 아니니까요. 자, 우선 국민의힘 5명 중에 주진우가 빠지고 4명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탄파 2명 대 안철수, 조경태, 그리고 이 반탄파 2명 김문수 대 장동혁,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도 말이죠, 지금 11명이 뛰었는데 3명이 탈락되고 4명이 올라갔고요. 청년 최고위원은 4명이 별도의 경선 없이 그대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춘석,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윤 대통령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춘석 사건이에요. 이춘석 사건은 장기화된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야당은요, 오래간만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호재를 만나서 이 이춘석 사태에 관해서는 그 공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특검을 가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요, 우리 이제 레거시 비디오에서도 특검론에 찬성하는 그런 논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논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25명 규모의 전단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니 우이래니 이 백현동이니 해서 온갖 부패 카르텔, 여기에 의혹이 있다. 그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요, 이런 부패 의혹이 있는 인간들을 항상 친해. 유유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김남국이 이 코인 거래, 김남국 같은 인간을 말이죠, 결국은 돌돌 돌아서 입당을 시켜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 용산 대통령실에 비서관을 시켜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춘석이도 얼마나 가까운 측근이었냐 이거요. 근데 김남국이는 코인, 요 인간은 주식, 요런 인간들의 이재명 주변에
측근으로 앉아 있어.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 탈당 제명 이거 해봐야 뭐냐. 제명해서 국회의원 배지 띄어? 근데 엄청 가깝단 말이에요. 대선 때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아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니 경제분과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또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본 시즌에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잖아요. 이 인간이 이제 민주원장까지 했잖아요. 이 이한주도 얼마나 또 이 부패 의혹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부패 인간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냄새가 안 나는가 봐. 예, 냄새가. 예. 근데 거기에서 제2경제분과위원장까지 맡았으니 그 AI 담당. 예.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네이버하고 이 LG CNS 이런데 예, 첨단 AI 기업들이잖아요. 아, 참. 그래서 의혹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상세하게 우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의무실로 직행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단독.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그리고 당뇨 망막증, 그리고 경동맥 협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의무실로 갔다 오는데 그 의무실에서의 진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요, 오늘 아침에 7시 50분에 구치소를 찾아서 8시 25분에 집행에 착수했는데 이 부상이 우려돼가지고 중단한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 이번 이제 두 번째 집행이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한 것은 정성호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어제 구치소에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망신 주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요 입장문의 내용을요, 자세하게 지금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서는 안 된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도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 아니 문재인은 검찰 소환 거부하니까 그냥 기소했잖아. 예.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유기간은 이제 오늘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지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다 특검에 무리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한 비판 여론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예. 아니 국민 주권 정부라며 아니 국민 주권 정부의 뜻이 뭐예요? 국민의 뜻을 무섭게 알고 존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이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리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는 게 이재명의 명령 1조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지금 전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춘석 파동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의 수사 동향을 보면은요, 총 25명 규모의 전담 투사팀을 편성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금융범죄수사대장을 갖다가 팀장으로 해서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요, 서울경찰청을 찾아서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송원석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요, 특검을 하라라고 하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특검.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 그리고 이제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전원, 그리고 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의 전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조사 의혹을 지금 전부 조사하자.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전면 전수 방위도 하면서 비판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전현희, 그 다음에 이제 박수현이가 지금 수석 대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지금 징계 조치도 있을 것이다. 예, 추가적인 징계 조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요거 이제 전부 쇼하는 거죠. 일단 이 국면을 벗어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실제로 엄정한 수사를 하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특검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제히 고발 전에 지금 돌입하고 있고,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인데, 우리가 여론의 수위를 아주 계속해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그러면서 역풍차단에 지금 아주 어쩔쩔 매고 있어요. 그러면 역풍차단은 그야말로 무슨 홍보전이고 추가 징계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수조사,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한 전수조사,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따르면 그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보다는 지금 행동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춘석이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여러 의혹들이 많아요. 자, 의혹들이 많은데 우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일 이 심각한 이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내부 정보. 그래서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그 다음에는 공직자윤리법, 이런 거를 위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춘석이가 지금 이번에 어제 살려고 했던 요 정보를 보면요. 자, 이 종록하고 이제 법을 보면, 우선 법이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래서 AI라든가 산업통상을 총괄지휘하는 국정기획의 제2분과위원장, 미공개 정책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금융실명법은 참여진하는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하는 것이 실명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공개 때 지난 연말에 요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바로 요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보도를 보면 말이죠, 어제 이제 더 팩트에 이제 들었잖아요. 이 사진이 딱 보니까 우선 이게 이제 내부 정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종목이 네이버 또 LG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네이버가 말이죠, 어제 그제죠, 이제 요 찍힌 시간이 오후 2시 21분에서 23분 사이에 뜨였는데, 주식 거래창에서 네이버를 5주씩 분할 주문을 냈대요. 5주씩. 그런데 불과 20분 전인 오후 2시에 과기부가 발표를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으로 5곳을 선정했어요. 이 5곳 중에 네이버하고 LG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후에 바로 이걸 사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때 네이버 종목 가격이 얼마 있었냐? 23만 3천 원에서 27만 7천 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3.8에서 5.3%로 오른 가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고점을 형성하니까 일부는 분할 매도를 하려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LG, 네이버하고 LG CNS 있지만은요, 또 다른 종목이 뭐냐면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도 대표적인 정책 수행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2.4배나 뛰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가 바로 카카오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춘석이는요, 지난 대선 때는 후보 실장으로 이재명을 보좌했고, 대선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기부하고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그다음에 경제2 분과위원장을 맡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정책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투기에 활용하는 게이트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것은요. 지금 이제 이 주식 주문창에 융자정정이라고 하는 한목까지 떴다는 겁니다. 융자정정. 이 얘기는요. 돈 빌려서 증권회사에서 돈 빌려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돈 빌려서.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가 이제 정책 정보를 충분히 다 입수했으니까 한 방 딱 때려가지고 제대로 돈벌이 하겠다. 투기하겠다.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자, 그래서 이게 이 국회의원이 말이죠. 핵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요직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 주식 투자에 써먹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날 어제 말이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총 1355억 원어치를 폭풍 순매수해가지고 네이버가 개인 순매수 1위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1위까지.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건 투기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투기꾼. 이런 인간이 말이죠. 국회의원 배치 달고 또 국정기원의 그 요직 꿰차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법사위원장까지 꿰차고 앉으면서 재판부가 말이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특별재판부 도입해서 법원을 견제하겠다. 이런 이건 기본이 안 된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 지금 또 제2의 이춘석이가 어디가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말이죠. 싹 다 드러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요 언론들 사설을 제가 쭉 봤더니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제일 말하자면 이제 균형 잡힌 사설 중에 하나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아시아 투데이에서도 지금 제대로 지금 정부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얘기를 비면, 예.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권 전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다. 근데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그래서 왜냐? 지금 이준석이는 지금 이제 후보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한 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분과장. 자, 그래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을 거래한 의혹. 그러니까 LG CNS하고 네이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장중 6% 이상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거는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 권력형 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재산 누락한 거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래서 실정법 위반 혐의만도 4-5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이가 말이죠.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25명의 전단팀을 구성했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수사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요. 경찰은 이재명의 진위가 무엇인지부터 살필 것인데 왜? 이재명은요. 이태원 참사를 다룬 국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코인을 거래했던 김남국을 요새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임명했어요. 그리고 김남국이도 그때 바로 탈당했다가 복당을 했고 예, 측근 중에 측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3대 특검을 도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들이 권력 실세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런 논리로 3대 특검을 모두 국민의 힘을 배제한 채 전부 자기들이 추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민주당 아래에 있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 측근들이다. 측근이다. 민주당 논리대로 이준석 의혹도 민주당이 배제되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 그게 민주당 논리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를 실천해서 여권의 기강을 바로 세우면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투데이도요. 제목이 이준석 차명 주식 거래 싸늘해진 민심 명심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비판하는 게 지금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정부 비판 댓글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예. 정부 비판 댓글. 자, 그래서 국민들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다. 국민을 이런 사태가 불과 2년 전 김남국 논란에 이어 터진 것을 잊지 않고 있고 의원 사이에서 차명을 이용한 증권
가상자산 거래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도 나온다. 자, 그래서 여권은 코스피 5천 돌파 슬로건에 싸늘해진 민심과 공직윤리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이춘석은 의원직 사퇴 후 수사받는 게 마땅하고 이춘석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세워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라. 예. 그리고 문화일보도요. 정권 실세 차명거래 의혹 부들법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 이런 취지를 지금 칼럼을 쓰고 사설을 썼어요. 예. 자,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입법행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초보적 준법 의식조차 흐릿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 내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등 제2, 제3의 이춘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영등포 경찰서가 입건했는데 제대로 수사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이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금 이제 요 관련돼요. 요것은요 제가 별도로 다음 방송에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